안녕하세요 여러분, 게임한 아저씨 라마스입니다. 새로운 신규 시즌 다들 재밌게 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각종 스타터 빌드로 여러가지 빌드를 지금 즐기고 계시겠지만 이번 시즌의 핵심 메커니즘인 7가지 칼구루 스킬 보조잼과 또 23가지 칼구루 스킬에 대해 한번 분석해보려고 영상을 제작해보았습니다. 영상 제작하는데 지금 벌써 한 8시간, 9시간이 걸렸고요. 우선 말씀드리자면 여러 빌더분들이 지금 스타터 빌더로 시작하고 있고 서버가 열린 지 이틀이 지났지만 사실 이번 시즌의 빌드는 칼구루 스킬의 활용 유무로 효율이 좀 정해질 것 같아요. 본 영상에서는 각종 칼구루 관련 스킬과 보조잼에 대해서 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영상을 정리했고, 지금 내가 사용 중인 빌드랑 어떻게 상호작용해서 아이디어를 발휘할 수 있는지 대해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가 모든 칼구루 관련 스킬이랑 또 각종 태그와 메커니즘 효과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PoE를 즐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힘들게 액트를 밀고 엔드게임에 진입하고 각종 여러 유튜버와 빌더들이 제공해준 빌드를 즐기고 또 여러 가지 빌드의 보는 즐거움과 파밍하는 즐거움 등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꼭 고인물과 고수들만 이렇게 빌드를 짜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조금만 관심 있게 보시면 처음에는 접근하기가 되게 어려워 보이고 또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그들만의 리그, 또 우리는 빌드를 잘 만들어 놓은 걸 따라가기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PoE를 계속 하시다 보면 결국에 이제 남들이 만들어준 빌드를 또 개선하고 변형하고 또 서로 다른 기제들을 조합해서 나만의 빌드를 만드는 재미가 이 패스 오브 엑자일 2의 가장 큰 재미가 결국에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게 사소하고 별거 아닌 아이디어 하나가 되게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되기도 하고 또 빌드의 효율을 굉장히 올리기도 하고요. 영상 중간중간에 스킬들을 설명하면서 어떤 식으로 아이디어를 활용하게 되면 좋은지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7가지 칼구루 보조댐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뇌진탕 보조잼이고요. 핵심 태그를 보면 이 태그는 공격, 강타, 발동을 갖고 있는 보조잼입니다. 아무래도 밀리 계열, 특히 강타 속성이 있는 육척봉 스킬이나 워리어 스킬들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추가 공격 기제의 보조잼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은 룬벼림 칼날이라는 보조잼입니다. 핵심 태그를 보면 투사체, 발동 태그를 가지고 있는 보조잼이고, 특이하게도 이 보조잼 역시 직접 사용하는 공격에 적용이 됩니다. 완전히 파괴된 방어구를 소모해서 원형으로 7개의 투사체를 발동시키는데, 조금 아이디어를 생각해보면 각종 공격 스킬, 특히나 이제 방어구 파괴를 보조잼으로 넣거나 활용할 수 있는 공격 스킬의 매핑에 좀 추가적인 매핑 효율을 올리는데 적당해 보이는 보조잼 같고요. 다음은 룬의 추출이라는 보조잼입니다. 잔류물 태그를 가지고 있고요. 또 피해를 주는 모든 스킬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주문 빌드랑 밀리 빌드 모두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떤 스킬로든 적을 처치하면 베리시움 잔류물을 떨어뜨립니다. 이 베리시움 잔류물은 발음이 안 좋아요. 모든 원소 주입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패시브 노드에서 원소 주입을 얻기 위한 패시브 노드나 혹은 정신력 보조잼으로 원소 추출물을 얻기 위한 정신력 스킬잼 사용을 대체할 수 있으면 또 엄청 좋은 효율이 될 것 같아요. 다음 보조잼은 룬 주입입니다. 이 룬 주입은 물리 태그를 갖고 있고 이거 역시 직접 사용 또는 발동하는 공격에 적용이 됩니다. 룬 수호 최대치의 20%를 추가로 소모하고요. 이 소모한 수호에 25%의 추가 물리 피해를 줍니다. 메인 스킬을 좀 상당히 많이 강화할 수 있는 보조잼으로 활용될 것 같고요. 또 다음 설명드릴 보조잼은 정제의 불길 보조잼입니다. 화염 태그를 가지고 있고요. 적을 명중하는 모든 스킬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역시 모든 스킬에 가용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빌드에 사용이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요. 또 주요 능력을 생각해보면 점화의 강도를 50% 증폭하는 용도예요. 사용하는 스킬에 생명력이나 마나 소모에 25% 추가로 룬수호가 사용이 되는데, 우리가 스킬을 사용하려고 그러면은 마나를 소모하거나 생명력을 소모하게 되잖아요. 그것보다 25% 추가로 룬수호가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점화 강도를 더 증폭해서 점화랑 함께 상호작용하는 모든 스킬에 추가적인 강화 기능의 보조잼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치유 룬인데요. 이거는 버프랑 유지형 태그를 갖고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정신력잼이나 오라나 이런 버프들 혹은 유지형 스킬의 보조잼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주요한 능력으로는 5초마다 최대 룬수호의 10%를 잃어요. 그러니까 룬수호가 5초마다 줄어드는 거죠. 단 주변 동료들을 치유를 해요. 만약에 소환수 빌드에 소환수가 우리가 보통 물약 같은 걸로 소환수 체력을 회복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켜놓기만 하면 소환수를 오랫동안 유지하는데 좋은 보조잼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단 5초마다 룬수호를 잃기 때문에 제가 이후에 설명드리는 칼구루 스킬 잼들 중에서 룬수호를 계속 획득할 수 있는 다른 기제랑 함께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보조잼인데요. 칼구루의 주먹입니다. 여기도 주요 태그로는 강타랑 물리 태그를 갖고 있고요. 직접 사용하는 강타 스킬의 전용 보조잼입니다. 강타 스킬에만 넣을 수 있고요. 사용하는 강타 스킬에 역시 생명력이나 마나 소모의 150% 동일한 룬수호를 또 소모하게 돼요. 예를 들어 타이탄의 지진 스킬이 마나가 100이 들어간다고 치면 150의 룬수호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 보조잼 역시 룬수호를 생각해서 계속해서 룬수호를 획득할 수 있는 다른 기자를 함께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철퇴 스킬과 상호작용이 꽤 많이 포텐이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공격 피해가 120에서 490%까지 증폭되고 일정 시간 후에 폭발해서 여진을 일으키는데 이전 시즌의 지진 스킬처럼 여진 지속 시간을 압축하는 기제랑 다른 노드랑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3가지의 칼구루 스킬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일단은 크게 태그별로 나누자면은 자원이나 메타 스킬에 아니무스 교환, 아니무스 파편 두 가지 스킬이 있고요. 또 방어나 소환수 관련 스킬로는 공허의 껍데기, 룬의 유예, 부인, 수호 결석 소환수, 베리시움 현신, 영원한 행진까지 6가지의 스킬이 있고요. 또 유틸 및 폭발 쪽으로는 베리시움 동력 공급, 칼구루의 잔류물, 지맥, 반발, 트리스켈리온의 폭포, 폭발성 변형까지 6가지가 있고요. 또 원소 및 마법, 이제 한마디로 주문 관련해서는 서리불꽃 폭발, 으스스한 기둥, 전도성 룬, 전도성 방어막까지 5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 및 궁극기 스킬 관련으로 생체 폭발, 과거의 조각, 칼날의 비 이렇게 있고 제가 기대하고 있는 궁극기로는 하늘 붕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4가지를 포함해서 23가지의 스킬이 있고요. 조금 전에 칼구루 보조잼과 마찬가지로 다 룬수호를 코스트로 사용하는 스킬입니다.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스킬별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메타 스킬 중에서 아니무스 교환 같은 경우는 4초에 한 번씩 생명력을 소모해서 룬수호를 회복하는 스킬이고요. 또 아니무스 파편 같은 경우는 집중 유지나 재사용 대기 시간 혹은 소환수 혹은 조건부 스킬을 제외한 모든 스킬이 생명력 및 마나 소모와 동일한 룬수호를 소모해서 장착된 스킬을 사용하는 단명하는 분신을 소환합니다. 8초의 재사용 대시간이 있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사용한 스킬이 마나가 100이 들어가면 똑같이 룬소모도 100이 들어가면서 그 스킬을 같이 사용해주는 분신을 소환해주는 겁니다. 또 이제 방어구 및 소환수 관련 스킬이 재밌는 스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빠르게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공허의 껍데기 같은 경우는 룬수호를 소모해서 소모한 룬수호의 45에서 65%와 동일한 가호를 동료에게 부여합니다. 마찬가지로 소환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칼구루 보조잼, 아까 전에 치유룬과 함께 사용하면 엄청나게 튼튼한 소환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룬의 유예라는 스킬이 있는데 요거는 집중 스킬이에요. 집중하는 동안 명중 피해를 막습니다. 명중 피해를 막는데 약한 기절은 막는데 강력 기절은 막지 못해요. 또 막는 동안에 명중 피해 21에서 25%를 피해를 받기는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막는 동안 기절 한계치가 증가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 액트용인지 모르겠는데 제 아이디어는 어디다 써야 될지 좀 깝깝합니다. 또 이제 재밌는 룬이 또 하나 있는데요. 부인이라는 스킬이고요. 설명을 말씀드리면 모든 룬수호를 사용해서 막을 수 있는 모든 명중을 막고 명중을 막은 적한테 흘려보내기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 스킬 중에 흘려보내기를 적용시켜서 사용하는 각종 스킬 및 빌드에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여기서 좀 색다른 활용 방안은 모든 룬수호를 사용한다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새로 나온 룬 중에서 셉터에 착용이 가능한 호위병에 수호하는 룬이라고 있거든요. 내용을 보면 룬수호를 사용해서 낮은 룬수호 상태일 때는 접근에 있는 모든 소환수가 맹공을 보유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부인 스킬을 사용하는 순간에 모든 소환수가 20% 스킬 속도와 10%의 이동 속도를 얻게 되고요. 요 내용 같은 경우는 소환수 유튜버 하드N3802 할든인가요? 저 같이 게임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 유튜버에서 제가 좀 참조를 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방금 부인 룬처럼 수호 결석 소환수라는 스킬이 있어요. 룬 수호를 마찬가지로 모두 소모합니다. 근데 이거는 모두 소모해서 또 수호 결석 소환수라는 일시적으로 등장하는 소환수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사용한 스킬마다 한 마리, 또 사용한 룬 수호가 11에서 59일 때 추가 한 마리에서 총 15마리에서 24마리까지 일시적인 소환수를 불러냅니다. 또 이게 반복이 가능한 스킬이고요. 룬 수호를 모두 사용하지만
룬수호를 무한으로 획득이 가능해지면 액티브 스킬처럼 사용 가능할 것 같아요. 보스전에 사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셉터에 넣을 수 있는 맹공을 획득하는 호위병에 수호하는 룬을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은 뭐 부인보다 수호 결석 소환수가 저 셉터에 활용할 때 룬수호를 소모하기에 좋은 스킬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베리시움의 헌신이라는 스킬인데 정신력 스킬이고요. 정신력을 30을 정의하고요. 공격이 명중할 때마다 룬수호가 소모가 되고요. 또 일시적 소환수를 소환해냅니다. 명령과 상관없이 자기가 알아서 주위 적들을 공격하고요. 그냥 이 스킬을 켜놓고 우리가 스킬이 공격할 때마다 같이 공격해주는 소환수가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소환수는 우리가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소환해놓고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영원한 행진이라는 스킬이 있는데 룬수호를 사용해서 가장 강력한 소환수 순으로 즉시 부활을 시킵니다. 보통 소환수를 부활시키는 거는 해골 성직자의 역할인데 이제 사용자가 직접 액티브 스킬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유지형 소환수는 부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운 직업 스피릿 워커가 은빛 주먹을 바로 부활시키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점점 재밌는 스킬이 나오는데요. 유틸 및 폭발 관련해서는 베리시움 동력 공급이라는 스킬이 있습니다. 수호를 소모해서 베리시움 주입을 생성을 하고요. 베리시움 주입은 모든 원소 주입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에 소개될 폭발성 변형 스킬이랑 상호작용이 되면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가져올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칼구류의 잔류물, 요거는 또 정신력을 30 점유하는 스킬인데 적을 기절시키거나 처치하면 룬수호 잔류물을 생성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블러드 메이지 생명력 잔류물처럼 그것도 이제 추가적으로 생명력이 넘치게 충전이 가능하잖아요. 요것도 칼구류의 잔류물은 생명력을 떨구는 게 아니라 룬수호 잔류물을 떨구는데 내 룬수호가 100이면 블러드 메이지처럼 150까지 추가적으로 이제 축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룬수호를 무한정으로 계속 생성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스킬인 것 같아요. 다음은 지맥이라는 스킬인데요. 1초마다 룬수호를 소모하고 주문 피해가 증폭됩니다. 약간 그 마나 폭풍의 칼구루 버전 같은 것 같고요. 또 보스전에서 주문 빌드가 좀 더 강화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스킬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되게 재밌는 스킬이 있는데 반발이라는 스킬입니다. 유일한 저주 태그를 갖고 있는 칼구루 스킬이고요. 저주를 걸어서 허약 상태 이상을 걸고 허약 상태의 적을 명중시키면 폭발합니다. 이동 불가 상태의 적한테 추가 피해가 있고 또 기절 축적을 증폭해줍니다. 이번에 최정점 투구가 저주 레벨 4 올려주는 걸로 바뀐 걸로 제가 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저주를 걸고 스킬을 활용하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보면 COC 치명타시 시전 혹은 COA 원소 상태 이상 시전에 만약에 이 반발 스킬이 들어가 준다면 반발 스킬로 저주를 걸고 그 안에 있는 다른 물리 관련 스킬 혹은 물리 주문 빌드 식물 빌드 뼈 이런 빌드 이런 주문으로 반발이랑 같이 시너지 작용이 된다면 되게 무궁한 활용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태그로는 스킬 및 촉매로 제가 나눠놨는데요. 되게 재밌는 또 기대되는 이 지지지의 의도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스킬이 있습니다. 트리스켈리온의 폭포라는 스킬인데요. 사용 시에 버프를 얻어요. 그 다음에 이 버프를 얻은 다음에 사용하게 되는 연속이 가능한 주문, 예를 들어 해성 같은 것들이 있죠. 이거를 플레이어 주변에 6개를 소환을 해요. 근데 재사용 대기 시간은 1초밖에 안 되는 버프 스킬인데 근데 이 스킬로 어떤 스킬을 강화하게 되면 강화한 스킬의 300에서 800%의 재사용 대기 시간이 추가가 돼요. 예를 들어서 해성 스킬이 재사용하는데 3초라고 생각을 하면 최소한 이 트리스켈리온 폭포를 다시 사용하려면 300%를 적용하면 9초가 걸리겠죠. 근데 제가 아이디어를 좀 생각해보면 뇌피셜로는 막 신들의 망치를 연속으로 떨어지게 가능하니까 그럼 신들의 망치가 기본적으로 2개 떨어지고 6개 더 떨어지면 12개의 신들의 망치가 떨어지면 굉장히 재밌겠다 생각은 했는데 주문 스킬의 사전 작업으로만 사용하기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액티브로 사용하는 해성, 사슬 폭발, 몸부림치는 덩굴, 매우, 뼈창살, 뼈 폭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팡이에 붙어있는 피폐 폭발 스킬이랑 관련해서 전기 처형이랑 잘 버무리면 모든 몬스터를 전기 처형 가능 상태로 만든 다음에 이 트리스켈리온 사용하고 피폐 폭발을 쓰게 되면 얼마나 재밌을까라는 상상의 나래를 좀 펼쳐봅니다.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밑에 설명하는 것들이랑 실제로 이 트리스켈리온이랑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폭발성 변형이라는 스킬인데요. 이것도 역시 정신력을 30을 점유를 하고요. 활성화가 된 동안 잔류물을 획득하면 폭발을 일으켜요. 근데 어떤 잔류물인가에 따라서 냉기, 화염, 번개, 카오스 피해를 줘요. 근데 만약에 베리시움 동력 공급 아까 그 스킬 있잖아요. 모든 원소 주입을 대체하는 이 베리시움의 잔류물을
베리시움 동력 공급으로 베리시움 잔류물을 먹으면 모든 원소가 대체 가능하니까 한 번에 이제 이 네 가지 냉기, 화염, 번개, 카오스, 폭발 피해를 다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좀 기대가 됩니다. 이 폭발성 변형은 잔류물 관련하는 스킬과 빌드에 굉장히 유용할 것 같고요. 저번 시즌 제가 만든 그 소환수 사망 시전 빌드 같은 경우는 제가 추가로 늘 냉기 주입과 번개 주입을 얻었거든요. 그거랑 같이 사용하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다음 태그로는 원소 마법이랑 서리, 또 불꽃 이런 것들인데 말씀을 드리면 서리 불꽃 폭발이라는 스킬이 있습니다. 일단 점화된 적을 점화의 지속 시간을 초기해서 피해를 주고요. 점화 지속 시간만 초기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결을 시킵니다. 마찬가지로 반복 가능한 주문이고 점화가 만료될 때까지 냉기 피해를 줍니다. 다시 점화는 안 되지만 점화 지속 시간을 계속해서 초기화를 한다면 만약에 점화를 유발하는 스킬을 사용해서 점화 지속 시간을 계속 중첩해서 지속 피해를 주면 아까 말씀드린 트리스켈리온 폭포와 함께 사용하면 점화 유발 스킬을 사용하고 점화 이제 그다음에 트리스켈리온 버프를 얻고 이 서리불꽃 폭발 스킬을 쓰면 이 계속해서 냉기 피해를 주는 이 서리불꽃 폭발이 6개가 깔리면 만약에 이 지속 피해가 중첩이 된다면 보스 전용으로 엄청난 단일 스킬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제 원통한 망자라는 스킬이 있는데요. 반복 가능한 주문 스킬이고요. 또 위치가 지정 가능해요. 근데 시신을 사용해야 되는 건데 이 시신을 핵으로 변화하고 적을 냉각하고 그 다음 폭발하고 방금처럼 냉기 지속 피해를 주는 바닥 스킬을 생성을 해요. 룬을. 예를 들어서 소환수로 시신으로 인식하도록 보조잼을 지정한 다음에 또 아까 트리스켈리온으로 버프를 키고 원통한 망자를 때리면 지속한 6개의 냉기 지속 피해 바닥 스킬이 중첩이 되면 또 굉장히 좋은 보스 전용 단일 스킬이 되지 않을까 또 생각합니다. 또 여기 으스스한 기둥이라는 스킬이 있습니다. 약간 서리 방벽의 업그레이드 버전 같은데요. 서리 방벽과는 다르게 피해를 주는 얼음창을 소환을 하고요. 이 창을 부수면 추가 폭발을 일으키고 데미지를 주고 또 동결 축적을 50% 증폭합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전도성 제어 장치라는 태그 안에 스킬들을 보면 전도성 룬은 공격 태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방의 부채꼴 범위에 위해 요소를 가진 룬을 설치한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지만 그냥 앞에다가 전기 덫을 까는 느낌이에요. 이 덫을 밟으면 적이 밟으면 폭발이 되고요. 이 폭발될 때 물리 피해, 내가 갖고 있는 물리 피해의 100%를 전기 피해로 바꾸기 때문에 각종 밀리 계열 빌드가 맵 클리어링 용도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전기 처형을 축적하기 때문에 다른 전기 처형의 기제와 뭐 다른 고유 아이템과 상호작용을 하면 또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고요. 이제 또 전도성 스킬 중에 전도성 방어막이라는 스킬이 있습니다. 일단 부적을 제외한 모든 무동 무기에 사용 가능하고요. 부적은 안 돼요. 역시 또 밀리 계열을 위한 스킬이고 길이 6m의 전기탑을 2개를 세웁니다. 전기 처형을 300% 증폭시키고 또 물리 피해를 번개 피해로 바뀌면서 연쇄를 3번을 해요. 또 이 탑 세우는 것, 이 전기탑 2개 사이를 지나가면 번개 광선이라는 투사체가 생성이 되고요. 근데 이제 밀리 계열에 계속 전기 처형 관련 태그가 많은 것은 이번에 다른 아이템과 전기 처형 관련 재미있는 기제들을 좀 연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기대하는 이 궁극의 타격 기제 하늘 붕괴라는 스킬입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특별히 소환수 태그가 있고요. 소환수를 위한 룬 해성 스킬이에요. 그러니까 해성인데 룬 수호를 소모하는 해성이란 말이죠. 이 룬 해성이 떨어지면 거기에 또 소환수가 소환돼요. 일시적인 소환수예요. 근데 이 룬 수호를 소모하면 영광이 축적이 되거든요. 이 영광이 있어야 이 하늘 붕괴가 사용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부인 스킬이나 수호 결속 소환수를 사용해서 영광 축적을 사용하라고 만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부인이나 수호 결속 소환수를 사용해서 영광 축적을 하면 되고요. 이제 룬 수호를 소모해서 영광 축적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또 베리시움 주입을 이제 가지고 있으면 소환수가 추가로 더 생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스킬들을 다 활용할 수 있겠죠. 여기다가 물리, 냉기, 반복 가능 태그까지 생각을 해보면 베리시움 주입을 얻은 다음에 수호 결속 소환수로 소환수 이빠이 소환하면서 영광을 얻고 스킬을 사용하기 전에 트리스켈리온 폭포로 버프를 얻고 하늘 붕괴를 때리게 되면 이 연속이 가능한 하늘 붕괴가 6개가 소환되면서 미친듯이 떨어지고 거기다가 뭐 여러가지 소환수도 엄청 많아지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보면 그냥 하늘 붕괴 스킬만으로도 이제 얼음 폭탄, 서리 폭탄 스킬로 얼음지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 냉기 태그가 있으니까 이걸로 베리시움 주입이랑 하늘 붕괴로 얼음지대 만들고 바라시타의 나비라 파열이랑 함께 사용하면 또 굉장히 재밌는 빌드가 탄생을 하겠죠. 제가 이렇게 이제 총 거의 30개의 스킬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굉장히 현업이 있고 삶이 바쁜 사람이라 영상을 제작하는데 굉장히 힘이 듭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내용들을 보시고 빌드를 내가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면, 또 이 내용들이 도움이 됐다면, 이것들을 정리하는 게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주는 데 도움이 됐다면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할 좋은 동기가 됩니다. 시즌이 많이 남아있고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빌드들을 많이 짤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이 칼구루와 한번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남은 시즌 동안 조금 느리더라도 재미있는 빌드와 좋은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많이 아껴드리도록 할 테니까 항상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득템하십시오.